전국의 800만 초중고 대학생 여러분, 50만 공시생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25만 유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배워서 남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적게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번에 수능을 보신 분들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입학사정관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입학사정관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그리고 교내 수상실적 같은 점수 이외의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는 거죠.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00년 전 미국입니다. 미국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 시험을 중요한 선발 과목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유럽의 교육에서 왔고, 유럽의 교육은 옛날 책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쓰인 책들을 중요한 학습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목을 좀 바꿨어요. 당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부자 사립학교, 여기 다니는 학생들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웠어요. 종교는 기독교, 백인, 그리고 유럽 혈통의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거는 그대로 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어와 라틴어 시험 평가를 폐지하고 나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25년도에 하버드 대학 학생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대학들은 사실상 유태인 차별을 위한 입시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부 이외의 다른 요소를 대학 입학 선발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넣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대놓고 유태인들을 차별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 명문대학의 유대인 학생 비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혹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이런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할 때 보이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입학사정관제 얘기를 꺼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집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서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평가를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뽑아내는 공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공부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유대교 교회를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나고그는 단순히 종교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고그에는 보통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항상 붙어 있고, 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랍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토론이나 대화가 우리가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야, 이거 있잖아,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떠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예루살렘에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나고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떠든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시장판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정도 목소리로는 제 목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어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막 치고요, 춤을 춰요. 이게 무슨 공부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별짓을 다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떠들고 토론하고 가서 묻고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고 하면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소리 내보기도 하고, 자기가 배운 내용을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하고. 100년 전에 미국의 한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배운 내용을 소리내서 암송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정도 공부를 할 때 6분에서 7분 정도는 내용을 읽고 3분에서 4분 정도는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암송을 하면 머리에 남는 비율이 30% 내지 40%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60점을 받은 사람이 암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8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는 공부의 비밀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의 핵심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적게 하지만 더 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유태인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궁금하시면 구글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보시고요. 독서실에서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때 우리는 더 잘 공부할 수 있고요.
더 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말씀드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